그 다음에 이제 이 지문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지문을 선생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요번에 일단 비문학 지문이 나온 게 코로나하고 좀 관련돼서 지문이 나왔어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뭐 이런 거 하죠, 그죠? 이게 다 어디에 해당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행정규제입니다. 행정규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빨리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부에서, 정부에서 지금 아주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알았죠? 국회의 동의 없이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요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타난 행정규제가 아주 많은 겁니다. 그거와 관련된 겁니다. 지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핵심을 잘 보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 의해서 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는 국회에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나 이 뒷부분 잘 보세요.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하는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 봐봐,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입니다. 그럼 얘가 중심 대상이에요. 여기까지. 이 수식을 받는 말은 얘가 수식을 받는 거예요.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대요. 원래는 여러분 그 행정규제라는 것 자체가 국회의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데, 알았죠? 요즘은 여러분들 뭐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원래는 여러분 그 행정규제는, 봐봐, 이렇게 보시면 행정규제는 뭐에 근거를 둬야 되죠? 첫 번째 문장을 보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기반하는 게 일반적인 행정규제가, 아니 여러분들 그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제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당연히 여러분 국회는 입법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제한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그러나 요즘은 국회가 아니라, 알았죠? 행정부나 행정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법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여기까지 문장 이해되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드론과 관련된 행정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하거나 개별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얘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니? 행정부나 행정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정입법이 지금 중요해진 거야. 여기까지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심 내용이 뭡니까? 행정입법이 중요해졌답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내용입니다, 이게. 여기 나머지 거 읽어보면 뭐죠, 이제? 행정기관은 국회에 비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가 적합하니까. 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행정규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절차가 있어야 돼요, 절차가. 알았죠? 근데 행정부나 행정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정입법은, 알았죠? 얘네들보다 절차가 좀 단순하거나 또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거나 이러니까 이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된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사실 요 중간에 있는 요 문장이라는 거죠. 이 원래 이 덩어리가 몇 개니 지금? 3개 아니에요, 3개? 3개의 덩어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예, 알았죠? 그래서 국회에 의해서 행정 규제하는 게 일반적인데, 알았죠? 요즘은 행정부나 행정기관에 의해서 행정입법을 가지고 행정 규제를 하는 게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까지 쭉 읽고 나면 중심 대상 뭘 제시한 거니? 결국 뭘 제시한 거니? 여기까지 다 읽고 나면 이거 제시한 거야, 이거. 행정입법이라는 중심 대상을 제시한 거야. 지금 행정입법이 지금 시대에
뭐해졌다? 중요해졌다. 어? 그럼 이제 다음 문단에서는 얘를 구체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요, 그죠? 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1문단에서 중심 내용은 행정입법의 중요성. 그렇게 보면 돼. 알았죠? 이해된 거죠? 그리고 뒤에 행정입법을 써놓잖아요, 이렇게. 행정입법은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가 있대요? 행정입법에는 위임명령과 행정규칙과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행정입법이지. 너희들 생각해봐. 행정입법이야, 이건.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 행정입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을 근거로 하는 행정규제보다는, 알았죠?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거야, 이거야. 빨리. 알았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상황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야. 얘들 자체가. 그래서 뒤에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대요. 이해됐죠? 야, 너희들한테 위임할 테니까 아주 위급한 상황이거나, 알았죠? 급한 상황이면 너희들이 입법해, 임마. 이렇게 위임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에 따라 제정되는 행정입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제 국회에서 행정부에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권한을 위임해 준 거니? 입법 권한을 위임해 준 거야. 위법 권한을. 근데 봐봐, 국회에서 위임을 했어. 위임을 했는데 행정부에서 법을 만드는데 지들 멋대로 만들어. 그럼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알았죠? 그러면 국회에서 행정부에 위임을 할 때는 당연히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될까?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돼? 범위가 있어야지. 요 범위 안에서 입법해라. 이 범위를 벗어나면 너희들 인정 안 한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위임명령입니다. 그래서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으로 종류를 나눌 수 있다. 이건 종류를 쓴 거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알았죠?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행정규제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알았죠? 입법 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얘는 거쳐야 된대. 절차를 거쳐야 된대. 그러면 제가 국회에서 만든 법처럼 얘도 절차를 좀 거치게 되면, 알았죠? 시간이 좀 걸릴까 안 걸릴까? 입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 근데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보단 시간이 더 걸리면 안 돼. 그럼 이게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 알았죠? 그래서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기는 거야. 정당화 될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특정한 행정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말이 안 돼. 그럼 당연히 위임을 할 때는, 국회가 행정부에 위임을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범위가 있어야 돼, 범위가.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뒤에서 말하는 게 위임된 행정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위임을 할 때, 알았죠? 국회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벗어나면 안 돼, 위임명령은. 이해된 거죠, 이거? 그래서 다만 행정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는 넓어질 수밖에 없어. 그럼 넓어지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돼. 범위 안에서.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 알았죠? 요즘 이제 첨단 기술이 발전하니까, 알았죠? 위임하는 범위가 넓어졌을까, 좁아졌을까? 국회에서 위임하는 범위가 넓어졌을까, 좁아졌을까? 넓어졌어. 넓어졌는데 이 범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을 사항한 억구의 의미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이건 법으로 인정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봐봐. 첫 번째 행정입법 중에서 위임명령은, 봐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위임명령은 일단 국회에서 권한을 위임하는 거야, 위임. 알았죠? 위임하는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법 만들어. 하지만 반드시 뭐 안에서 만들어야 된다? 위임한 범위 안에서 만들어야 돼. 알았죠?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는 거쳐줘야 돼.
이해됐죠? 그게 위임명령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행정규칙은 뭡니까? 근데 이 행정규칙은 위임명령하고는 좀 달라.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떤 자리,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금 더 신속할 수 있어. 그래서 행정규칙은 뭡니까?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처리 절차에 따라서 행정입법으로서 고시하거나 예규 등에 의해서 이건 뭐 종류하고 개념을 쓴 겁니다. 근데 이건 일반 국민에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이거는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임명령의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어요. 이건 행정규제는 원래 이런 거야. 행정규제는 알았죠? 행정부에서 직제나 사무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이기 때문에 절차도 필요 없어. 이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야.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국회로부터 뭐 안 받아도 돼. 위임명령은 국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야 되지만 이 행정규칙은 알았죠? 국회로부터 위임 안 받아도 돼. 근데 요게 문제. 그러나 요게 문제예요. 행정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그렇게 중요한 지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지문이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행정규칙은 행정부에서 직제나 사무처리 절차 때문에 입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뭐 국회에 위임받을 필요도 없고 절차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행정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입법이 알았죠? 행정규칙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때는 좀 요때하고 좀 다르다는 거야. 요때는 알았죠? 그럼 결국 행정규칙도 나봐 행정규칙도 규제의 역할을 할 때는 조금 다르다. 규제의 역할을 행정규제 사항에 관해서는 조금 예외적이다. 어떻게 다른데?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 명령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의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정해주고 뭐는 안 정하는 거예요.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야 돼. 차이점. 주체만 정해주고 뭐는 정하지 않는 것과 얘하고 차이점을 봐야 돼. 얘하고 차이점. 알았죠? 얘는 주체는 정해주되 주체. 그래 너희들이 법 만들어. 라고 주체는 정해주되 뭐는 정하지 않는 거야. 요거하고 차이점. 범위는 정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된 거죠? 범위는 정하지 않는 거야. 밑에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위임된 사항의 고시나 예규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과 예고, 공포 등의 뭐는 거치지 않아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 말이에요. 차이가. 얘는 국회로부터 주체는 정해져. 누가 입법을 하세요 라고 정해. 알았죠? 정하는데 결국 뭐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 보면 행정입법의 유형은 지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됐죠? 뭐만 주는 거니? 쉽게 말하면 주체만 지정해 주는 거야. 알았죠? 그럼 얘는 뭐를 거치지 않아도 돼. 얘는 뭐를 거치지 않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가 좋겠죠. 좋겠죠. 이해된 거죠, 이거? 근데 이 지문은 그렇게 중요한 지문이 아니야. 원래 행정규칙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런 행정규칙이 규제하는 경우, 행정규제가 되는 경우는 알았죠? 국회로부터 국회가 주체는 정해줘야 돼. 주체는. 알았죠? 근데 범위는 정하지 않아도 된다. 절차도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럼 더 신속하게 입법할 수 있다는 거야. 의도가 이런 의도야, 사실.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행정입법은 중요해졌어요. 국회에서 원래 법을 만들지만, 알았죠? 얘가 왜 중요해졌습니까?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니까. 그 대표적인 게 위임명령인데 위임명령은 국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거야. 알았죠? 근데 이거는 범위 안에서만 입법해야 돼. 국회가 정해준 범위 안에서만. 알았죠? 근데 행정규칙은 여러분들 주체는 정하되 이건 정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조례는 뭡니까? 조례는 뭡니까? 이 조례라는 건 지방의회가 지정하는 행정입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대. 그래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잖아. 어디는 바닷가일 수도 있고 어디는 여러분 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지역 환경에 맞게 빨리 자기 지역에 맞는 법을 만드는 거야. 이건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야. 재정 주체가 지방
자치단체 기관인 지방의회라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한 위임명령이나 행정규칙과는 달라. 그럼 얘는 야 조례는 누가 하는 거지? 조례는 행정부가 하는 게 아니야. 알았죠? 지방 뭐가 하는 거다? 이렇게 된 거야. 지방의회가 하는 거다. 됐죠? 이제. 그 다음에 조례도 행정주제사항으로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됩니다. 이거는 똑같아. 국회 위임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돼. 또한 법률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을 수도 있대요. 얘는 포괄적인 위임도 받을 수 있대요. 어? 쉽게 말하면 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니? 국회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아. 얘도 국회로부터 뭐 받아야 되니? 국회로부터 뭐 받아야 되니? 위임 받아야 되는 거야. 알았죠? 위임 받아야 되는데 뭐는 없을 수도 있다? 포괄적 위임이기 때문에 범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는 그래도 사용하면 안 돼, 이거. 알았죠? 조례는 입법에 절차가 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지방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절차를 따라야 돼. 요렇게 얘는 절차를 따라야 돼. 알았죠? 요렇게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좀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이건 대상을 찾기가 쉬워. 나봐. 이거는 중심 대상이 행정입법. 행정입법의 중요성. 됐죠? 거기에 뭐 있다?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가 있다. 됐죠?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얘 특징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이 법과 관련 지문을 학생들이 많이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문을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이게. 내용은 이해되지, 이제 선생님. 이런 거 이해되지, 그죠? 그러면 위임명령은 국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법을 만드는데 결국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알았죠? 행정규칙은 원래는 그냥 행정 절차, 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럴 때 그냥 하는 게 행정규칙인데, 이 행정규칙이 규제가 될 수 있으면, 규제가 될 때는 주체는 국회로부터 국회가 주체는 정해주고 범위는 정하지 않아. 절차는 없어. 이해되죠? 그다음 조례는 지방의회가 지방의 특수성을 위해서 만드는 거야. 이것도 근데 국회로부터 위임받아야 돼. 하지만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어. 됐죠? 하지만 용어는 다르게 사용하면 안 돼. 절차는 지켜야 돼. 이 차이점들만 정확하게 좀 비교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문제를 풀면 이게 이제 풀린다는 거야. 이 정도까지 이해는 해줘야 돼. 근데 이것도 보면 여러분 대상하고 그 대상의 핵심 내용을 이해해야 되죠. 1차는 겁니다.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재정 주체가 그죠? 재정 주체가 동일하다가 틀린 거죠. 동일하다가. 원래는 재정 주체가 행정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죠. 지방 뭐일 수도 있어요. 의회일 수도 있죠. 이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개별적 사항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모두가 틀렸죠. 이 개별적 사항이나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 여러분들 지역의 특수성은 특히 뭐죠? 이거? 조례가 하는 겁니다. 조례가. 이해된 거죠? 위임명령은 여러분들 모든 국민한테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별적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해됐죠? 여기서 여러분 모두에서 뭐가 빠져야 되냐 원래. 위임명령은 빠져야 돼요. 이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 위임에 근거합니다라고 돼 있어. 근데 뭐는 위임 안 받아도 되죠? 아까 행정 규칙은 위임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알았죠?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기구를 설치하거나 알았죠? 이런 단순한 것들은 위임 안 받아도 돼요. 이것도 모두가 틀렸죠. 행정주제사항에 적용되는 행정입법 모두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어 있다? 아니죠. 모두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죠. 행정규칙도. 또 하나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모두 받을 수 있습니까? 조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위임 명령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 틀린 거예요. 근데 5번에 뭐라고 돼? 이게 중심 문제 아니야, 이게 사실은. 그래.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규제사항은 행정입법으로 적합하다. 이게 이 글의 주제야, 사실.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래 그래서 주제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런 말이야. 이해된 건지 무슨 말인지. 주제를 이해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니까. 5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지역의 이유는 뭡니까? 그랬어요. 지역의 이유는 뭡니까? 왜 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위임 명령이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주제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에 이게 답이네, 그냥. 알았죠? 아니, 법률에 근거하고 그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걸 벗어나면 일단 이건 인정할 수 없어요. 1번이 답입니다, 그냥. 그 위임 명령이 포괄적 위임을 받아. 못 받죠, 그죠?
그다음에 그 위임 명령이 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위임 명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은 행정기관에 맡겼기 때문에, 아니 당연히 행정기관에 맡기는 거야, 알았죠? 이 맡기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알았죠? 그 위임 명령이 구체적인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지. 위임 명령은 일단 다 융통성이 있어, 행정입법은. 근데 융통성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국회에서 위임받은 권한이 있는데 그 범위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1번이 정확히 답. 이해된 거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규칙은 보세요. 행정규칙 잘 봐. 어떻게 이해만.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할 때는 뭐 안 받아도 되니? 그 국회 위임 안 받아도 돼. 알았죠? 근데 법률에 위임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할 때는 이건 위임 안 받아도 되거든? 근데 결국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 거야. 절차도 필요 없어, 이거. 이런 거는 그냥 절차도 필요 없이 하면 돼, 그냥. 우리 여러분, 우리 서울시에서, 알았죠? 경기도의, 경기도에서. 그냥 본인들이, 이런 것들은 그냥 본인들이 만들어서 입법하면 돼요. 근데 밑에 행정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명령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죠. 똑같이, 그죠? 이 세 가지는 이해되죠, 이제? 이해되죠? 근데 행정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좀 다르다는 거지. 이때는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데, 알았죠? 이때는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을 받은 재정 주체에 의해서 제정. 주체는 정해준다 그랬잖아. 주체는 정해주는데 뭘 정하지 않는다. 범위는 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알았죠? 그럼 밑에 행정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안 같죠? 그죠? 위임명령은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이해된 거죠? 행정규칙은 근데 범위 안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주체만 딱 정해져. 됐지? 그럼 5번이 답이야. 이해된 거지? 이해된 거지? 이해된 거지? 선생님, 나 이렇게까지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돼? 충분히 할 수 있어. 선생님은 근데 수능이 가까워지면 아이들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노력을 해도 결과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게 수시 원서 쓰고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나는 학종으로 갈래요. 수능은 필요 없어요. 하면 이제 아이들은 수능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기 시작해. 무기력해져.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선생님이 이왕이면 좀 수능을 잘 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입시제도는 뭐 수능을 안 본다고 해서 또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니잖아. 내신 좋은 학생들은 뭐 수능 없이도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뭐 하는 학생들이 많아. 이제 수능을 접는 학생들이 많아질 거야. 맞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 예전에는 국어 등급 컷이 나오면 이렇게 나왔어. 89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하고 얘가 83점. 하면 몇 점 차이니? 6점 차이죠. 그죠? 그 77점 하면 몇 점 차이니? 6점 차이죠. 지금은 여러분들 9월달 모의고사가 이렇게 등급 컷이 나왔다고 돼 있어, 지금. 근데 내가 보기엔 실제 등급 컷은 이거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는 이렇게 6점, 이렇게 탁탁 나왔어. 등급 간의 그 점수 차이가. 근데 요즘은 여기서 6점이면 여기서 10점, 여기서 11점 이렇게 나와. 이게 나중에 수능은 점점 이 폭이.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면 3등급 받는 거 문제 안 된다니까. 사실 3등급 이상 받는 거. 특히 이과생들은 여러분 빨리 정리하거든, 이 국어를. 왜냐면 최저 맞출 때 국어보다는 뭐가 더 나아? 영어가 더 나으니까. 알았죠?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 그래서 이게 갑이 새로 개업한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지랄 했대.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걸 잘 봐야 돼. 5개 광경물 등의 관리, 5개 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거 누가 만든 거니? 이거 누가 만든 거니? 국회가 만든 겁니다. 제3조를 근거로 해서 허가나 신고에 따라서 신고 대상 광고물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면 이건 당연히 대통령이 만든 거니까 당연히 뭐죠? 이거는 위임명령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았죠?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문의하신 규칙의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신고하세요. 오케이? 그 말이 이해되죠? 그리고 밑에는 뭐라고 되죠? 위 법률의 16조. 이것도 뭐에 해당하죠? 얘하고 똑같은 겁니다. 얘하고 똑같은 겁니다. 국회에서 만든 겁니다, 이거.
광고물 실명제에 의하면 신고 번호, 표시기한, 제작자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의 땡땡땡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 이건 뭐죠? 이건 의회에서 제정했으니까 뭐죠? 조례라는 거죠. 요 관계를 알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된 거지? 이거. 이해되죠?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풀면 요게 풀리잖아. 이게 풀리잖아. 이게 선생님이 설명한 걸 잘 이해해서 내가 선생님이 오늘 설명하는 목적은 그거야.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 정도까지 지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선생님 이렇게 안 해도 선생님 문제 다 맞출 수 있는데 거기에 재미 붙이면 안 돼.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도 좀 이따 선생님이 해주겠지만 문학도 이렇게 뭐죠? 그 작품의 특징 같은 거 이렇게 정리해서 막 연습장에 써가지고 외우는 애들은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야. 이 문학도 여러분들 그 작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좀 이따 선생님이 만행하면서 얘기해 줄 테니까. 오케이? 만행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되도록이면 문학도 조금은 내용을 이해하는 쪽으로 특징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개념만 잘 갖추고 있으면 된단 말이야. 개념만. 그러면 제3조는 국회에서 만든 법이고 알았죠? 얘는 위임명령입니다. 그럼 당연히 구체적인 건 여기에 들어있을까? 여기 들어있을까? 얘는 이렇게 뭐만 준 거죠? 권한만 준 거예요. 권한만. 알았죠? 그러면 위임명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3조의 내용에서 5조의 신고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건 틀린 거야. 국회에서는 권한만 위임하는 거고. 알았죠? 만드는 건 얘가 만들어야지.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들어있어요. 됐죠? 그럼 1번은 이건 X. 그렇죠? 5조가 뭐라 그랬죠? 이건 위임명령입니다. 가해 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 위임받았겠다. 16조가 아니죠. 아니 5조는 여러분 뭘 근거로 만든 겁니까? 제3조를 근거로 해서 만든 겁니다. 16조를 근거로 해서 만든 건 다죠. 다. 그러니까 2번도 틀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나는 다와 달리 입법 예고 공포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달리가 틀렸죠.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나는 뭐죠? 나는 뭐죠? 위임명령이죠. 다는 뭐죠? 조례죠. 둘 다 절차 있어야 되냐 없어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에서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와 다에서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는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위임명령에 쓰이는 용어, 알았죠? 다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용어하고 의미가 같아야 돼요. 이게 답입니다. 이해된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다를 준수해야 하는 국민 중에는 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있을 수 있다? 야, 다를 준수하는 국민 중에는 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얘는 지역의 특성이지만 이건 모든 국민이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위임명령은. 이해됐죠? 이렇게 풀면 이제 답이 4번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30번 문제는 뭐 쉬운 겁니다. 근데 의외로 또 오답이 5번이라고 많아요. 알았죠?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